그러나 질병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 겁니다. 종양계통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막힌 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환이나 노화의 양상들은 분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의료의 관점은 이렇게 어떤 장기나 조직, 눈으로 보이는 수준의 훨씬 더 밑단계인 세포 수준에서, 또 그것의 더 아랫단계인 분자 수준에서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는 이러한 치료 수단들이 단순히 우리 개개인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혹은 생태학적으로도 유익한 소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선호해왔던 자연요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의학적인 그런 또 접근과도 맥이 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서양이나 동양에서의 기존 고전적인 민속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현대학이 등장하면서 단절이 되어 왔죠. 약물, 화학적인 약물 이외의 다른 수단들은 다 민간요법이라고 치부되고, 그런 부분들은 치료에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천연 소료들에 대한 분석이 더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어떤 지식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재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농도로, 어느 정도의 배합으로 접근했을 때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약적인 치료 혹은 어떤 생물학적인 치료라고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생체 활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내 생명 활동의 세포 수준, 분자 수준, 조직 수준에서 활성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동원하는 생체 활성 의학의 기반이 여기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생체 활성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게 되면은,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바이오액티브, 생체 활성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을 우선시에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환경 속에 에콜로지, 생태학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자연도 중요하죠. 사회가 같이 공존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은 여기에 유익한 물질이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도 유익해야 되지만 인류 공통에 유익한 것이어야 되고, 또 내 장기에 유익한 것이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조직과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도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투여하는 각종 수단들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유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야 할 때 지속적으로 투여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사용하고 마는 약물학적인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몸에 투입을 했던 방식의 내용들은 화학적인 약제들, 또 비자연계성 어떤 합성약물들, 그리고 약간의 어떤 잠깐의 어떤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 임시적인 것들, 고혈압약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이지, 딱딱하게 하거나 그 안에 혈전이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나는 혈관만 늘려놓으면 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기존의 20세기 의학은 이것이 임시의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조직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런 약물들이 갖는 부작용이나 질병이 자체적으로 생긴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약물 투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많죠.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간이 손상되는 그런 약물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아시겠지만은 리피토, 스타틴 같은 그런 약물들은 자칫하다가는 근육에 굉장히 무리가 오고 근육통이 잘 생기고 심장의 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체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구성 물질, 또 세포의 환경, 세포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포의 외액 물질들,
또 어떤 그 세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체 활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건 대체로 보면은 자연계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고, 그것이 특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미하게 사용하거나 흐지부지하게 이용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특정해서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체 활성 물질의 특징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의 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다면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비타민 C 같은 거 한번 들어볼까요? 비타민 C를 드시면 어때요? 피로가 회복이 되죠. 좀 더 부신의 기능도 좋아지고, 또 피부도 환해집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혈액도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이 비타민 C 하나만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부위에 가서 타겟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여러 개의 타겟을 향해서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체 활성 물질은 이러한 영양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1인 다역의 효과, 그러니까 일석이조 수준이 아닙니다. 일석다조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체 활성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생체 친화적인 것들을 소재를 자꾸 발굴을 하고 임상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 분자 유전학적인 연구 정보가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의료에 반영을 해서 나가야지, 이거를 자꾸 미루다 보면 또다시 이제 서구에 혹은 중국에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생체 활성의학의 또 다른 특징은 뿌리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피부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종기가 생기고, 이게 하나를 그 겉에서 바로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장. 그러나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형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을 여러 개 다니는 것 이전에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내 몸에서 어떠한 바탕, 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 해당하는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어 있다거나, 또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생화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또 호르몬들이 부족하다거나, 우리가 해독하면은 중금속 해독한다고 삼겹살 먹으면 중금속 해독, 이런 이제 그런 방식의 크루드한 방식 말고, 실제 어떤 물질이 나쁜 물질 들어왔을 때 간에서 그런 그 유해한 물질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 생화학적인 방식, 혹은 신장에서 적절하게 그런 물질들을 잘 배설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 또 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하지 않고 내보내는 방식, 이러한 형식의 좀 구체적인 해독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우리 몸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가, 또 호르몬들, 아까 신경 전달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게 되면은 내가 우울증이 오게 되고, 또 수면 장애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재워버리고 또 우울증이니까 그냥 느끼지 말라고 다운시키는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뿌리를, 그 원인을 잘 규명을 하는 진단적인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들을 같이 치료해 나가는 그런 컨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루트 케어. 다음에 올게닉 케어. 여러분 올게닉 하면은 유기농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유기농, 소재도 유기농이 올게닉 하지만은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장이 나쁜 사람이 장이 손상이 일어나면은 여기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음식도 영양소로 잘 쪼개져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도모해 주지만, 이것이 덜 쪼개진 형태로 몸에 들어온다. 그럼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되고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들이 감염도 잘 오고, 또 자폐라든가 치매라든가 또 만성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이 많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 하시모토라든가 어떤 자가면역 질환, 피부 질환, 간에 있어서의 문제, 또 관절
근골격계 문제, 여러 가지 소화기 계통에 있어서의 내분비 계통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기존의 의료계에서는 많이 간과되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게닉 케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고 바이오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복잡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의사들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네모니아인가 아닌가? 이거는 뭐 내과로 가세요. 이거는 신경과로 가세요. 이렇게 이제 어레인지하기 바쁘죠. 더군다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할수록 이제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 지나치게 스페셜티, 어느 전문 분야 혹은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의 의료가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서 이게 유기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했을 때는 그 많은 질환들을 손쉽게 정리하고 어떤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인지를 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질병이 생기고 건강이 혹은 증진된다 한다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창고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피부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환경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죠. 물질적인 차원에서요. 그죠? 그러면은 코로 들어오는 것들은 대개는 기체 속성을 갖기 때문에 흡연이라든가 뭐 어떤 그 올게닉한 어떤 환경 속에서 기체를 들여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개는 비슷합니다. 피부로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계속 바른다 하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이것도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 환경 유입 통로는 입이고 소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소화기에 들어오는 그런 물질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되죠. 간으로 보내진 것들이 해독을 해내고 뇌에 뱉어지는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거는 몸으로 보내도 된다 했을 때는 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전신으로 뿌려주는 것이죠. 뭐 뇌로도 가고 관절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각종 장기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공급을 한 이후에 피 속에서 돌다가 나머지는 호흡기로 기체 성분을 내보내거나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계통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귀가 어둡다, 이명이 들린다 하면은 단순히 이비인후과 달려가서 사진 찍어보고 덩어리가 있냐 없냐 이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명이 오게 되면 그것은 그러한 청각신경을 담당하는 신경계통, 이 신경계통에 장애가 온 것이고 이 신경계통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미세혈류죠. 그 미세혈류 내용의 신경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지속적으로 고갈됐을 때 이명이 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청력이 저하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통적인 이해가 수반된 의료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절되어 왔다. 세그멘티드 프랙티스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플로우를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한 가지의 물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유익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면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얘기를 아까 비타민C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고급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생체활성의학에서는 플레이오트로픽 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레이오라고 하는 건 멀티라는 뜻입니다. 많은 걸 향해서 가는 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소재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이제 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삼, 홍삼 뭐 이런 여러 가지 삼들. 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삼인삼하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생체 활성 의학의 개념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는 단순한 어떤 삼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진세노사이드들이 들어있고 또 진세노사이드가 뭐 건강기능식품으로는 RG1, RB1, RG3 뭐 요거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기능성을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규명된 것만도 190여 가지가 넘게 지금 진세노사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내 몸에 유입시켰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갖는 그 플레이오트로픽 그 효과들을 내가 누려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세노사이드뿐만이 아니라 비진세노사이드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활성의학이 추구하는 어떤 소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